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서 12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경호처 관할 건물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나서서 용산 대통령실과 직접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걸 놓고 벌써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후 1시 30분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제3의 장소라고 알려진 조사 장소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경호처 관할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도 변호인을 따로 선임했고 조사에도 각각 입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당시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안 건 어젯밤 11시 30분쯤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구두로 조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조사가 10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조사가 끝나기 불과 2시간 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조사 방식과 시기 조율에 직접 나섰고 수사팀도 어제 당일에 연락을 받고 움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여부가 유동적이었다며 조사가 안정화된 뒤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이 그동안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총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명과 달리 결국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에 이원석 총장은 협의되지 않은 인사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에 강하게 비판했던 이른바 패싱 논란이 똑같이 되풀이된 겁니다. 이 내용은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2일 뒤 검사장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은 지휘부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총장은 12초간 침묵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8번이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때 이른바 총장 패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총장이 인사에 이어 조사까지 배제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 3일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은 저희 보도 이후에 협의 중이다, 언론사의 예측 보도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밝힌 것처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면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결정이 됐다고 해도 당시에 이미 사실상 이렇게 결론 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검찰총장이 미리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건데 진짜로 대검은 아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예,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대검에선 오히려 이 기사가 사실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중앙지검에서 논의되는 일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매주 중앙지검장이 그 총장을 대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매주 목요일 직접 주요 사안을 대면 보고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0번 정도 대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믿고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검에선 이 지검장이 조사 방식, 일정 등이 확정이 되면 보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이 총장한테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품 가방 사건은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 사건 조사가 먼저 결정이 됐는데 총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명품백 사건은 뒤늦게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지면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이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품백 사건은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대검도 총장이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총장 패싱이 벌어진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호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